안녕하세요. 서피비의 금융강좌. 이번 시간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코스피 지수와 미국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주식 투자를 해도 되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주식 아닌가요? 투자만 하면 이 머피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과거 한 15년간의 코스피 지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 15년간의 코스피 그래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코스피 지수고요. 여기는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항상 고점과 저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있었던 시점에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가장 최고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요. 자, 결국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거래량이 많았었고요. 그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바로 그 투자에 참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질 확률도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투자와 관련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가 매달린 아래에 원숭이들이 모여있고 시소가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뛰어보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다들 손가락만 빨고 포기하고 있을 이때에 원숭이 한 마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소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원숭이 하나둘씩 시소를 타고 올라가 바나나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망설이고 있던 원숭이들 중 많은 원숭이들이 우르르 시소를 타고 올라갔고, 시소는 결국 기울어져 많은 원숭이들은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자 시소를 안 오르고 남아있던 원숭이는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 바나나를 따먹게 되죠.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부류인가요? 특히 투자에 있어서 첫 번째 처음 시소를 올라간 원숭이처럼 시장을 주도해가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남이 하니까 뒤늦게 우르르 따라가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세 번째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스타일인가요? 이 원숭이 바나나 예시에서처럼 최소한 첫 번째 원숭이 같은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두 번째 우르르 따라가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성공하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저는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는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강조하는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물론 정말 오를 주식이나 자산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이 몰빵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대박보다는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산 주식이나 펀드가 마이너스 30%로 하락을 했을 경우에 다시 원금이 되려면 얼마나 올라야 할까요? 30%가 오르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 다시 원금이 되려면 43%가 올라야 합니다. 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자산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의 목적과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산 배분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은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비율 정도를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내 나이가 40세이면 100에서 40을 뺀 60% 정도를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4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거고요. 나이가 60세면 100에서 60을 뺀 40% 정도를 위험 자산에, 6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즉 본인이 원금 손실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을지를 먼저 스스로 파악해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투자 원칙인데요. 지금이 정말 투자를 할 시점인지 아니면 꼭지에 와 있는 건지 그 답을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에 성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 투자 원칙이 바로 시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산의 배분뿐만 아니라
시간도 배분해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 방법을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달러 코스팅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즉,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는 분할 매수, 매도할 때는 분할 매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오를 것 같다고 해서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고요.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위험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원칙은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산의 리밸런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방법을 사용하든지 또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서 위험 자산의 투자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산의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투자는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사고 많이 빠졌을 때는 두려움에 팔게 되는데요. 이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면 오히려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떨어졌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5대5로 정해서 투자를 했는데 6개월 정도 시점에 주식이 올라서 주식 자산의 비중이 60%가 되었다면 이때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늘려서 원래대로 5대5의 비중으로 리밸런싱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리밸런싱 주기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6개월이나 1년 정도 주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원칙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산의 포트폴리오, 즉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를 해라. 둘째, 시간의 포트폴리오, 즉 분할 매수, 적립식 투자를 해라.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투자의 모니터링과 리밸런싱을 해라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교과서적이고 다 아는 원칙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은행에서 자산관리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지나놓고 보면 이런 원칙을 갖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별로 실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투자하는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투자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투자 원칙 3가지 꼭 명심하시고요.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